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소통을 못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하라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소통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인류의 진화 발달 과정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에서부터 진화한 사람들인데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조상이 이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잖아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는 굉장히 다른 종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 진화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된 게 아니고요. 다른 종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뇌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면 호모 사피엔스가 현생 인류 아직까지 살아남았으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뇌의 크기가 훨씬 크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훨씬 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네안데르탈인은 아마 한 1600cc 됐는데 호모 사피엔스 이제 1400cc 돼서 뇌도 더 컸다. 그 다음에 체격도 훨씬 컸던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어요. 그 다음 도구 엄청나게 잘 사용해요. 맘모스도 잡아먹었을 것으로 우리가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호모 사피엔스는 체격도 작아, 뇌도 딸려, 도구 사용도 이보다 못해. 그런데도 어떻게 네안데르탈인이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가 현생 인류가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뇌는 작지만 뇌의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언어가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언어가 발달해 있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나가서 사냥하는 게 아니라 야 저기 뭐가 있어 일로 와 어떻게 지금은 조용히 해 이런 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소통과 교류라고 하는 건데요. 네안데르탈인은 가족 중심으로 살았다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끼리만 살아요. 다른 가족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요.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와 관계를 못 맺은 네안데르탈인은 죽었는데 망했는데 외부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또 세대 간의 관계도 굉장히 잘 맞았고 다른 부족들과의 관계도 잘 맺었던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인류의 진화 발달 과정을 보면 우리는 소통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경로를 좀 살펴보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크게 5가지 경로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의도가 첫 번째 단계예요. 즉 뭐냐 하면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이 사람 말은 도통 못 알아듣겠어. 그럴 때는 언제냐면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때. 나도 말하고 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 그러면 상대방은 100%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정할 것인지를 정확히 정하는 것과 또 메시지는 정확히 정했지만 지금 적합한 말인가. 정확성과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의도 단계예요. 두 번째는 그 의도를 부호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호에는 언어, 억양, 몸짓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의사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몇 %쯤 될까요? 5%밖에 담당하지 않지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 다 잘하시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는 그거 말이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몸짓이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비중 55%나 됩니다. 몸짓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눈빛이에요. 원래 그 시선을 받는 사람은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을 받으면 나를 이제 평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쳐다보고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간단한 실습을 해볼게요. 두 분 짝을 한번 지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쳐다보고 미소 짓기 5초만 할게요. 짝
짝 지으셨죠? 자, 지금부터 쳐다보고 미소 짓기 5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하겠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기분 좋다고 하신 분들은 둘 중 하나예요. 약간 변태성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남녀가 그렇게 보세요. 느끼해요. 근데 우리는 변태는 아닌데 기분 좋던데?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제가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쳐다보고 미소 짓기만 하라 그랬는데 그거 말고 고개도 좀 끄덕이고 이상해 이런 말도 하고 한번 치기도 하고 소리내서 웃기도 하고 다양한 피드백을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여기까지 하면 발신자의 역할은 끝이 나는데요. 여기서 듣는 사람의 역할은 들으면 되는데 말하는 사람보다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거. 그래서 해석, 이해, 피드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문제의 단계가 바로 여기예요. 해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해석은 뭐냐 하면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와 오늘 컨디션과 그 사람과의 관계와 이런 거에 따라서 말한 내용을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식으로 받아들인다. 한번 걸러낸다. 그런 얘기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한 사람도 매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해를 하게 되면 원래 발신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전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피드백이에요. 만약에 피드백이 없다면 이거는 일방적인 의사 전달에 그치는데 여기서 이제 피드백을 해줘야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해석의 관계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관계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관계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세대 차이 날 때 소통하기 힘듭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특히나 작년 올해 거치면서 세대 차이가 세대 갈등이 되고 그것이 이제 사회 갈등까지 되는 걸 경험한 그런 나라죠. 사실 제가 요즘 10대를 보면서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집이 예전에 중학교 앞이었어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한 저 끝에 가면은 중학교인데요.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요, 지각을 해도 뛰지를 않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지각하면 뛰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기성세대예요. 나는 뛴다! 그러면 10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사춘기와 관련된 책을 쓰면서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아이들한테 야, 니네는 왜 지각인데 뛰지를 않아? 그랬어요. 너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얘네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지각인데 왜 뛰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래서 야, 지각이니까 뛰지. 그랬더니 뛰어도 지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으시면 어떠세요? 저는 순간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잠깐 지나서 이런 합리적인 것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뛰어도 지각이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저 30초밖에 안 늦었는데 저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옛날에 그게 통했거든요. 아무도 안 했으니까 빨리 들어가 이놈아. 그럼 들어갔는데 요즘은 저 선생님 30초밖에 안 늦었는데 야, 너 봐주고 그 다음번에 안 봐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떻게 돼요? 엄마들한테 전화 와요. 선생님과 학생과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뀌어서 아이들의 행동 양식이 바뀐 것이지 알고 보면 요즘 아이들이 예의 없고 시간관념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소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문화 차이 날 때 그런데요.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산업혁명을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처음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걸 만들었어요. 증기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차가 갈 때 계속 퍼부어줘야 돼요. 멋지고 신기하긴 한데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상해. 그거 말고 좀 멋지긴 하니까 좀 새롭게 좀 더 해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죠.
근데 샘플이나 모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야 멋지다고 격려하고 다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 나선형 구조를 거치면서 현재의 저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1970년대에 들어서 국가가 자발적으로 먼저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는데 국가는 벌써 샘플을 알고 있고 정답을 알고 있는데 하라고 하는데 잘 못하니까 어때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알려줘요. 이렇게 하라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영국은 그렇다네? 이해가 좀 가려 그래.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화가 안 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오기 씨는 어떠십니까? 한국에 와서 아마 굉장히 다른 차이를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굉장히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소통 방식이 돌려서 말하는. 네. 근데 한국은 이제 직전으로 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그 스타일에 적응하기에 너무 오래 이제 기간이 걸렸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상처받거나 그러신 적도 있으세요? 저 옛날에는 울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상처가 크니까 울었는데 약간 그런 뜻으로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니까. 네. 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적응이 돼서 네, 괜찮은데 그렇게 말하지 한국 사람 애가 이런 네. 스타일인데 그래서 오히려 더 일본이 안 맞는 그게. 이제는 일본하고 안 맞아요. 일본 사람이 안 맞아. 자, 오기 씨는 한국 사람이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울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울었다는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죠? 도대체 뭔 말 들었을 때 울기까지 했을까? 왜? 우리나라에서 한국 남자들은 잘 안 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세대 차이, 문화 차이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젠더 차이라고 하는 건데요. 젠더 차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 차이라고 안 하고 젠더 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젠더라고 하는 거는 몸이 남성인 사람, 몸이 여성인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에다가 남성적인 것, 남성화된 것, 남자답다고 하는 것. 여성에다가 여자답다고 하는 것, 여성스럽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회적으로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젠더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남녀인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차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사람은 이래야지. 원래 애들은 그런 거야. 원래 어른은 그래야지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발휘할 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소통은 차이가 있을 때 소통하는 거거든요. 특히 같은 세대가 같은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같을 거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은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반드시 내가 의사를 전달할 때는 상대방의 방식에 맞춰줘야만 소통이 가능하다. 왜?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못 이해할 방식으로 얘기해서 못 알아듣는다면 말 하나 마나예요. 그래서 소통을 잘 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말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좀 잘 듣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인이 아침에 여보 나 머리가 아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보통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데 사회에서 이미 남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여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신호등을 보여주고 어떤 생각이 드냐고 했더니 선생님 우리가 표지판 다시 만들면 안 돼요? 남자 여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보험급 지급 한도에
남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금메달리스트에게 이렇게 훈장을 딱 수여했습니다. 혹시 뭐 이상한 거 없어요?